네, 여러분 쉬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국계법 관련된 내용들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꼼꼼하게 좀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전체 우리 국계법의 체계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 체계적인 문제는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국토의 계획 부분이죠. 자, 계획하고 이용 테마를 공부할 거란 이야기죠. 자, 우리 계획에 관한 것을 정리 드리면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국토 전반에 관한 계획이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국가계획은 일반적으로 국토 전반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죠. 계획이고, 자, 보통 우리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 법이 따로 있어요. 자, 이 법은 우리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이게 가장 종합적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이 있는데, 자, 국토기본법은 일단 우리들 관계법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자, 그런 걸 상위 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보통 우리 신하군단이죠. 자, 모든 신하군입니다. 자, 물론 특광, 특특이 포함되죠. 자, 특광, 특특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죠. 자, 그래서 특강, 특특, 신하군 앞으로 이제 많이 표현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특별시는 서울이죠. 한 군데 있고 광역시는 전국에 6대 광역시가 있죠. 6개. 자, 특별자치시는 현재 세종 한 군데 있죠. 자, 특별자치도는 우리 제주하고 우리 강원도 6월달부터 특별자치도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의 신하군은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강도 시군해버리면 전국에 한 230여 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230개 되는 신하군. 자, 그래서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다. 자,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라는 말 썼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은 우리 신하군단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우리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알겠죠? 국가계획 위반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모든 신하군에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봐두세요. 자, 물론 도시군 계획은 나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 체계만만 잡는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네요. 자,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의미 자체는 이렇게 보세요. 자, 신하군에서 각 시장 군수가 있겠죠. 신하 군수가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겠죠. 자, 기본 계획은 기본 틀을 잡아준다. 자, 기본 틀을 잡아준다는 것은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계획으로서 약간 내용이 좀 추상적이겠죠. 자, 그리고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집행 계획의 성격을 띠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네, 관리 계획이 입안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가 만들어지면 합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계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이 중심이고, 자, 그 중에서도 집행적 성격을 띈다는 것은 집행한다는 건 의미는 뭐죠?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가는 거예요. 국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받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재산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규율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그런 말 쓰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자, 우리 중간에 광역 도시계획이 있는데 제가 행으로 그린 이유는 있는데요. 일단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려면 범위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광역 계획권 지정이 돼야 돼요. 이 광역 계획권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 신하군입니다. 두 개 이상 신하군이 뭔가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동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하나의 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자, 두 개 이상 신하군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같이 공동한다는 것은 목적상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뭐 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고 광역시설 설치할 수 있고 공간구조나 기능 연계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위 섹터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들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이제 우리 A라는 시가 있다. 자, A라는 시가 있고요. 또 우리 B라는 군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A시에서는 A시장이 도시군계획 수립하면 되겠죠. 자기 시에서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자, 우리 시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거다. 그죠? 어떻게 토지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 어떻게 용도적을 책정하고 등등이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러면 A시에서는 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죠. 우리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또 B군도 마찬가지. B군도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운영하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A시하고 B군이 뭔가 같이 할 이유가 없다면 각각의 도시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거다. 하지만 A시하고 B군이 뭔가를 같이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를 설치하는데 A시, B군이 관통하는 순환도로를 만들자. 자, 이렇게 같이 걸쳐 있는 이러한 시설을 이제 광역시설이라고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을 설치 등 한다. 라고 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 도로는 A시만의 계획을 할 수 없는 거죠. B군만의 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같이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수립할 때 광역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광역 도시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할 거냐? 광역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전제되는 조건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도로만 놓고 본다면 자, 이 지역이 같이 하는 지역이죠. 자, 나머지 지역은 각각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지역이 이렇게 책정된다면 이 부분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한다.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광역쪽이 좀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말은 지정이 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시군 계획은 자, 시나 군마다 다 지역이 정해졌죠. 관할구역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다 또는 수원시다 안양시다 자, 전부 다 관할구역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해도 그 시, 그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광역은 어디까지 포함될 거냐 그 범위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권 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또 뒤에서 봅니다만은 딱 보면 이제 우리 위계질서가 나오죠. 가장 상위 계획은 국가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물론 이 사이에는 뭐 수도권 정비 계획이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국계법에서 규정된 그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 계획이 가장 상위 계획으로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울러서 도시군 계획이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을 위반하면 아니 되겠죠? 라고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겠죠? 곧 이 말은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된다. 그런 의미예요. 상위 계획이므로.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출제된 질문 중 한 가지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저촉, 즉 충돌된다는 이야기죠. 자, 충돌되게 되면 우리 법에서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된다라고 규정을 딱 두었네요. 광역도시계획이 더 우선되는 계획이다라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고 자, 광역도시계획이 없다면 기본계획이 있겠죠. 자, 그리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위계질서 문제는 이렇게 볼 것이고요. 이 계획 테마를 공부하는 것이고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국계법 관리계획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 쪽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이용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용에 관련된 테마들은 자, 보통 우리 개발 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국계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자, 우리 이용 쪽의 테마는 먼저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죠? 개발행위 허가제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물론 이 개발행위는 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입니다. 자,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이러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허가제라는 것은 뭐죠? 자, 여러분 해적고서 공부하겠지만 자, 허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반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해제해주는 작용입니다. 곧 이 말은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금지가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것을 풀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곧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난개발이다. 몇 가지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려면 허가받아라. 그래서 허가받는 행위를 우리 국계법에서는 6가지 행위를 정리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봅니다만은 물론 앞머리만 따가지고 공공토토토물 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죠. 물건 적치, 물건 쌓아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공부할 것이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에 허가하면서 나오는 것 중 한 가지가 자, 우리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나옵니다. 자,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나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자, 말 그대로 또 제 용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면 성장은 뭐죠? 개발이죠. 그죠?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난개발 문제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리를 해야겠다는 의미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 구역이고 이때 세우는 계획이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물론 성장계획구역에 지정 대상 지역을 공부할 건데요. 아마 이것은 용도지역을 공부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접근을 할 겁니다. 어쨌든 주거나 상업공업적 외적이에요. 외적이므로 이제 우리가 녹간농지를 공부할 건데 녹지, 또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보통 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자, 이 구역에 관한 문제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하면서 연동됐다고 나오는 연동대적 성격을 띠는 것인데요. 자, 개념만 잠깐 봐드리고 또 뒤에 용어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 그대로 뭐죠? 우리 기반시설. 자, 우리 기반시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는 도로, 주차장, 또 내지 뭐 정류장, 기타 등등 다 우리 기반시설들입니다. 또 여러분이 마신 수도, 전기 전부 다 기반시설들. 그래서 기반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담한단 말은 뭐죠? 그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구역이다 라고만 개념을 잡아두시고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겠다. 자, 밀도를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부족해. 자,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죠. 자, 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미 개발된 기개발적이라는 말 쓰는데요. 자, 거기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하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등을 강화시킨다. 자, 이 내용은 좀 이따 용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용 쪽은 이런 것 등등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큰 틀은 이렇게 보시고 물론 세세하게 각종 우리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벌칙도 있을 것이고 또 시범도시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을 공부할 거다. 또 우리 시험에도 다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해서 우리 국계법은 계획 테마 또 이용 테마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용어 정의 보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법은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어느 법이든 용어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특히 우리 관계법규는 각 개별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정리해 놓은 그 용어의 의미들,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암기가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용어에 관한 테마들은 항상 출발점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거예요. 용어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고 또 암기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아마 용어 정의에 관한 것들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가장 기본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자, 국가계획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범위 자체가 우리 국가, 즉 국토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용어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에서는 크게 나올 일은 아주 작아요. 하지만 큰 틀로서 국가계획이 있다. 그리고 국가계획의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또 다른 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토기본법이든 기타 등등의 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단 버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국가계획은 여러분 큰 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일단 국가계획이므로 중앙에도 수립하겠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것이에요. 뭐 지자체장인, 뭐 시장군수가 수립한다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기관이 수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우리 국계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국가계획은 도시군 계획하고 관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에서 핵심은 도시군 계획으로 본다면 도시군 계획은 시나 군 단위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국가계획은 일단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국가계획은 국가 전반계획으로 따져버리면 아까 우리 국토종합계획만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 말고도 뭐 애교, 문화, 국방 등등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자, 그런 계획들은 국계법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에는 포함을 안 하겠다. 우리 국계법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은 도시군 계획 내용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하면 여러분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있잖아요. 그 내용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자, 관련된 계획이다. 그런 취지로 보시고요. 자, 객관식은 여러분 나올 게 만약에 나오면 지문 하나감인데 도시군 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인데 이걸 제외된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계획 개념은 그 정도로만 잡아두시기 바라고. 자,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 도시계획은 일단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광역이라고 하면 일단 2개 이상 시나 군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 2개 이상의 시나 군 등입니다. 그럼 이 2개 이상 시나 군 등이 뭔가를 공동으로 하려는 이야기죠. 뭔가 공동으로 하려다. 자,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공동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나 군에서 자, 우리 A라는 시가 있고 또 우리 B라는 군이 있다. 라고 본다면 자, 각각 알아서 한다면 광역은 필요 없죠. 뭔가 같이 공동해야 될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뭐 환경에 관한 문제든 뭐 기능을 연계한다든지 또는 아까 봤던 도로 같은 거 광역시설을 같이 설치한다든지 뭔가 그런 공동을 해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동을 하는 것이 자, A시 B군 전부가 들어갈 거냐 알겠죠? 아니면 일부가 들어갈 거냐 이 문제죠. 자, 범위가 정해져야만 계획을 수립하겠죠. 자, 도시군 계획은 시나 군은 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죠. 근데 광역은 어디까지 포함될 거냐 여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섹터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계획권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잡아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아울러서 광역계획권이기 때문에
뭐 광역시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잘못된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런 방향을 잡아주는 게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개념만 잡아두시기 바라고. 자, 어차피 뒤에서 또 내용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용어적인 문제는 광역계획권의 방향을 잡아준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도시군 계획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특강특특 시나 군이에요. 항상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이 나오면 그 대상 지역은 특별시, 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죠. 그리고 시나 군입니다. 그럼 전국이 다 들어가죠. 전국이 한 230여 개 되는 그런 시나 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일단 계획은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차피 대상 지역이 특강특특 시나 군이죠. 자,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 우리가 보통 비구속적, 다시 말하면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계획이다라는 틀로 봐두시면 되겠고, 어느 시나 군이든 도시군 계획은 수립할 거다.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만들 거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강특특 시나 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물론 이제 6가지 나옵니다만은 이제 줄여가지고 4개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놨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테마들이고, 요게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도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다음 중 도시군관리의 결정상 또는 도시군관리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6개지만 줄여서 4개죠. 용도 구역을 하나 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의 결정사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죠. 줄여서 개도시 수입, 우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안전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관리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또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땅이 어느 용도지역에 묶이느냐,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땅을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물론 녹지지역도 우리 보존 녹지도 있고 생산 녹지도 있고 자연 녹지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녹지지역은 아무래도 지가가 좀 낮겠죠. 샀어요. 그런데 변경이 된단 말은 만약에 내 녹지적 땅을 샀는데 상업적으로 변경이 됐다 라고 한다면 대박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 용도적인 변경이나 지정에 관한 문제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우리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주겠죠 라는 의미. 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여러분들 고도지구라든가 방화지구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용도지구 종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또 용도구역 중에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은 좀 들어보셨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관리 결정사항을 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기반시설입니다. 자, 우리 도로 같은 거 내지는 주차장, 기타 정류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세분된 것까지 따져버리면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 모든 시나 군에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도전기가 없다. 그러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죠? 또 도로가 없다. 주차장이 없다. 학교가 없다.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설치. 자, 또 오래되면 고쳐야 되겠죠? 정비 개량입니다. 이것도 관리로 결정한다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도시를 개발해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경기도 가평군이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이걸 뭘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또 정비사업입니다. 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자, 우리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주간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인데, 자, 우리 가평군에서 정비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뭘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또,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그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자, 지구단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지구단위. 자, 우리 법에서 보통 지구는 일부 부분적이니까요. 자, 그걸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도 물론 난개발 방지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 국계법에서 여러 가지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난개발 막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난개발 막고 계획적으로 아마 추진해보자. 그런 취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전부 다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아마 관리계획도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 우리 계획 중에 계획안에 문제 나오죠. 자, 상원의 관계 문제는 여러분 가장 상위 계획은 국가계획이다.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 지문상으로 한 번씩 다뤄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서로 내용이 충돌하죠. 자, 이럴 때는 뭐가 우선되겠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된다. 자, 국가계획 부딪히면 국가계획이 우선된다. 뭐 그 정도 취지는 잡아두시고 나중에 기본 강좌할 때 여러분들 그 지문으로 정리하는 것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 취지 정도는 이해를 좀 해두시라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용어에서 여러분들 계획이 이제 나오죠. 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 보이죠? 자,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이해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물론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자, 우리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나 군이잖아요. 자, 거기에 일부입니다. 일부. 자,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말의 취지는 여러분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 단계적으로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요 지역이 있는데 자, 만약에 자, 요 지역이 뭐 경기도 가평군이다. 예를 들어서 가평군이라고 봅시다. 자, 가평군 지역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경기도 가평군 지역에 자, 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줄여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린벨트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평군 요 지역은 일반적 개발 제한 구역은 여러분 개발 등에 제한받는단 말의 의미는 뭐죠? 자, 쉽게 말해 우리 건축 등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장구역에서는 건축 등이 금지되는 것도 있고 또 건축하고자 할 때 허가받는 것도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또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법이 또 따로 있죠. 우리 개발장구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겠죠?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자, 개발장벽이 해제가 됩니다. 자, 해제가 되면 이제 요 지역은 개발이 되겠죠? 자,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일단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개발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개발장 해제가 되면 사람들이 신속하게 개발, 땅을 막 사고 뭐 아니면 땅이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 뚫고 뭐 건축물 세워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공장하겠다고 세워놓고 그 옆에
주택을 지어놓고 뭔가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지. 즉 다시 말하면 개발이 되는데 이걸 방치해버리면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 요 지역입니다. 자, 여기 전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요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구역을 지정하면 자,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구 단위는 기본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되는, 자, 우리에서 개발 제한구역이라면 여러분 뭐 할 게 없죠? 근데 그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알겠죠? 이런 지역들. 그래서 자, 차후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대상 지역들을 공부할 건데 그렇게 개발되는 지역들이에요. 취지는 뭐죠? 난개발 막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자. 자,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됩니다. 또 지구 단위는 관리계획 내용에서 봤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에요. 자, 지구 단위는 뭐 그 정도 취지 정도 이해하시고요. 또 자, 수립되는 이제 일부란 말에서 우리 영어에서는 간간히 전부라고 나오는데 이 전부 나오면 틀립니다. 대신 앞에 조건이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럼 수립 대상 지역은 아까 특강적 시나 군이죠. 뭐 가평군이라고 본다면 자,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에 수립해서 전부에서 수립했다 하더라도 군 전체로 보면 일부죠. 군 전체, 시나 군의 일부입니다. 자, 우리 가평군 전체가 가평군 전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그다음에 전부가 나오면 틀린 걸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잡아주고요. 자, 또 한 가지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역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자, 우리 용도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인데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 용적률 등이죠. 이걸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걸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미 자체는 여러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도구역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대로 풀어보실까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이 풀어보면 자, 보통 입지는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여러 가지 명칭이 붙는데 한마디로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규제는 뭐죠? 토지를 뭔가 못하게 한다. 자, 토지를 제한한다.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제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풀어내시면 토지를 제한한다는 말은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뭔가 하지 말아라라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토지 자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를 제한한다면 다시 풀어버리면 토지에 뭘 제한하는 거죠? 이용을 제한하는 거죠. 그죠? 입지 규제, 토지를 제한한다. 이 말은 토지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용. 그럼 이용이라 한다는 말은 여러분 토지를 이용하는 건 뭐죠? 개발이잖아요. 그죠? 토지를 이용하는 건 개발입니다. 자, 우리 개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또 더 세분화시켜버리면 자, 우리가 일정지역이 개발된단 말이 뭐죠? 기반시설도 들어오고 건축물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알죠? 기반시설 들어오고 건축물 들어오면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이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설 설치하고 그죠? 또 건축물을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죠.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야. 못하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건축 제한 등이다. 좀 더 넓게 말하면 행위 제한이라는 말 쓰는데요. 일단 건축 등의 제한입니다.
알겠죠? 근데, 자, 이 규제를 뭐 하겠단 말이죠?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주겠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용 제한들을, 즉 건축 제한들을 어떻게 한다? 완화시킨다는 의미죠. 자, 그런 구역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 지역에 대해서 일정 지역인데 자, 그 지역 나중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지역 공부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여러분들 뭐 터미널 앞이라든가 내지는 또 우리 로터리에서 우리 로터리 같은 경우는 번화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용도 지역상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잖아요. 밀정 높이 못 짓거든요. 근데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그걸 짓게끔 한마디로 주상복합 같은 것 들어올 수 있게끔 자 그런 구역입니다. 자 그런 구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역에서 이런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데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완화 내용이죠.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건폐율은 여러분 우리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지에서요. 용적률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자, 그런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완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우리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죠. 한마디로 건축 제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더 넓게 말하면 행위 제한 내용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시키는 거죠. 그 내용을 정하는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에 볼 것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더 줄여버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용도 구역이에요.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서 건축 제한 등의 내용을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미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계획이 나오는 게 자,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자, 성장관리 계획은 일반적으로 이용 쪽에서 나오는데요. 자, 성장관리 계획 구역입니다. 자, 여기에서 난개발 방지죠. 자, 그래서 계획적이고 그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자, 우리가 지구 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안 나와요.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성장관리 계획은 안 나온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성장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뭘 수립하겠죠? 우리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성장관리계획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래요. 자,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따지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겠죠? 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난개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죠? 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방지하고자 할 때, 자, 먼저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획을 수립한단 말의 의미는 뭐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자, 그런 취지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용도 지역상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면 잘 물어보는 게 자, 우리 주거 상업 공업적이거든요. 주상공. 자, 용도적을 이제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건데요. 자, 우리 도시적 중에 주거적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죠? 이미 개발됐다. 우리가 기개발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미 개발됐단 말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퇴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상공지역에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이 도시적인 녹지지역, 또 우리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보지역이죠. 거기에 일정 요건이 충족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몇 지정을 하면 취지는 뭐죠? 난개발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구단위하고 유사하죠. 하지만 차이점은 지구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사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나중에 또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단위도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 난개발 방지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 관리하고 유사해요. 유사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지구단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관리계획 사항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관리를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관리계획 절차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관리 결정은 절차를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결정 절차, 또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하죠. 그 절차를 다 준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우리 시장군수가 하는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상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일반적 관리 결정상의 의미 자체는 또 여러분이 항상 이해할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등을 할 때 여러분 비용이 들어가겠죠. 우리 계획 하나 수립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가요. 시나 군에서 뭐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 등등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나 군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관리계획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 지켜라 라는 취지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성장관리는 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아니다. 그 절차 정도는 안 밟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비교 좀 해두시면 되겠다. 근데 취지 자체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획 중에 지구단위나 입주기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장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특강특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라는 정도로 비교해서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시설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시설 부분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